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단독 취재인데요. 제가 이제 그 민주당 패널들한테 쭉 많이 이제 물어봅니다. 민주당 패널들이 한 몇십 명 되니까 거의 다 친하죠. 방송하다 보면. 김용. 지금은 이제 김용이요. 거의 민주당 내에서 왕따 당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용, 한때는 이제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김용을 뭐 언급하는 민주당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오히려 이제 김용을요 은근히 비판하고 욕하는 분이 많아요. 제가 만나는 패널마다 이게 요즘 이게 구도 당내 역학 구도가 어떠냐, 누가 실세냐, 누가 이게 이재명하고 제일 이게 가깝냐, 영향을 주냐, 이런 걸 이게 많이 물어보거든. 비선 조정이요. 원래 정치는 다 비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권력이란 게 그런 거죠. 뭐 비선이 있어요.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권력은.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거의 이구동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현지를 1순위를 꼽고 권력 서열 1위는 김현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도 정진상이다. 아직도 이게 정진상이다. 공천의 영향을 보면 알아요. 정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한주를 꼽는 사람이 많아요. 이한주. 이분은 이제 아마 지금 민주연구원장인데 경기연구원장도 했고요. 기본소득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총선 때 이재명 민주당이 총선 후보자들 12명 후보내장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이 좀 있죠. 이한주가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뭐 쭉 성남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주로 1, 2, 3위를 꼽고요. 김용희는 물어보면요. 야, 그는 10위 바뀌었는데 그는 권력자 아니야. 그는 이제 끝나서 대부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10위 안에 꼽는 사람도 없어요. 거의 끝났다 봐요. 김용은. 실제 김용을 섭섭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완전히 뭐 버릴 수는 없어요. 입을 열면 큰일 나니까. 옛날에는 왼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극은 안 하지만 김용을 이게 뭐 꼭 빼내야 된다거나 김용을 이게 실력자로 이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 김용 사람이 뭐 자리 간 것도 없지만, 그러면 이게 김용희가 왜 이렇게 이재명처로부터 이게 멀어졌는가, 이재명으로부터 이게 버림받았는가. 노골적으로 이게 유동규처럼 적대적으로 팽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정지상이처럼 김용희를 이렇게 원래부터 뭐 정지상보다 아래지만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이재명하고 김용희가 사이가 멀어졌는가. 이걸 제가 이제 쭉 이유를 취재를 해봤더니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아마 이재명 측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요, 김용의 혐의 중에 뇌물 1억 9천이 있습니다. 2014년. 김용의 혐의가 한 10억 3천만 원이거든요. 김용희가 1심에서 5년 받았잖아요. 김용희 1심에서 5년 받았는데 지금 2심이 곧 끝나가요. 올해 안에 선고한다고 합니다. 김용희가. 원래는 10월 달에 선고하려 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자기가 이제 뭐 구글 타임에 그때 알리바이 증명하려고 구글 뭐 이상한 증거를 내가지고 그것도 아마 위조 조작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이 좀 늦어져가 연내 선고되는데, 근데 김용의 혐의가 크게 보면 10억 3천만 원 중에 크게 보면요, 옛날에 2014년에 옛날에 있잖아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만들 때 제가 이제 최윤길 의장 변호할 때 옛날에 2014년 성남 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처음 만들 때 그때요. 아마 이제 김만배 일당 있잖아요. 대장동 하고 이제 유동규 씨 뭐 통해서 그때 뇌물을 1억 9천만 원 정도 받았다 이래가지고 기소된 개인 뇌물죄가 있어요. 크게 보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재명이 경선할 때 이재명이가 이낙연하고 경선할 때 있잖아요. 그때 뭐 호남에 조직이 필요하다 어쩌다 하면서 이재명 경선할 때 이제 조직 관리한다고 그때 한 8억 4천 정도 받아갔다. 8억 4천. 그게 2021년이에요. 8억 4천인데 이거는 이재명을 위해 썼다가 정치자금법이에요. 왜 20억 요구해가 남욱이 안 돼. 겨우인데 8억 4천, 겨우는 아니죠. 20억 요구했다가 8억 4천 받아간 거 있잖아요. 2021년. 크게 김용 혐의가 두 개인데
두 개인데, 제가 이제 그 취재반 바로는 1심 판결에서는 이제 한 6억 정도 유죄가 나죠. 1심 판결문을 잘 보면 조병구 판사가 쓴 거예요. 조병구 판사는 이제 지금 수원지방법원의 수석부장 판사인데, 조병구 판사 1심 김용 판결문을 보면 2014년에 그 1억 9천 뇌물 있잖아요. 그 중에 그 7천만 원은 유죄가 됐어요. 7천만 원은 직무 관련성 있다가 유죄가 됐어요. 근데 1억 2천 있잖아요. 나머지 1억도 받은 거로는 보인다. 다만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입증이 안 돼가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조병구의 그 판결문을 보면 1억도 받은 걸로 보인다. 다만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입증 안 돼가 무죄다. 단 7천만 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뇌물이다. 그 다음에 명절에 뭐 1, 2천만 원 준 거는 그건 잘 모르겠다. 명절에 준 거 뭐 유동규 씨가 이게 증명 어렵잖아. 그래서 이제 그 7천만 원이 1심에 유죄나고, 근데 1억도 받은 걸로는 보인다 했거든. 이걸 이재명 측은 엄청나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저자가 이게 내 몰래 뇌물을 받아먹어서 이건 모르거든. 알고 이게 받았을까요? 이거는 이게 김용희가 개인적으로 뇌물 받아 꿀거 모은 거니까. 이렇게 이재명 측은 생각하는 거죠. 정진상이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정진상이는 내 몰래 받아 물는 놈이 아니다. 받았더라도 내하고 나눠 묻다. 이렇게 생각하지. 김용희가 받은 뇌물은 김용희 지가 묻다. 이재명 측도 이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게 멀어지게 된 첫째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하나 더. 바로 이게 이번에 2021년 이번에 전당대회 때 받은 거는요. 요거는 이제 그 1심 판결문에 보면 김용희가 6억 정도가 유죄가 났어요. 8억 4천 중에 2억 4천 유동규가 꿀꺽 먹고, 그 다음에 6억 정도는 김용희한테 전달이 됐다. 이렇게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심 판결에 김용희가 정치자금 6억, 뇌물 7억 7천만 원 아닙니까? 공소는 이제 10억 4천이고. 근데 요것도 이재명 측에서는 저기 우리한테 보고한 거하고 금액이 좀 틀리네. 도중에 배달 사고가 일부 있었네. 일부입니다. 일부. 김용희가 상당히 그 대장동이 저수지에서 빼내달라고 20억 했는데 자기가 이제 이재명한테 보고한 것보다 더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배달 사고를 일부 냈다. 이재명을 위해 일부 쓴 건 인정해. 이거는 이재명 측에서도. 그래, 대장동이 우리 저수지니까 가져와가 내 경선하니까 네 가져와가 뭐 써라 이거지. 써라고 어차피 경선 저수지 해놓은 거니까. 근데 20억 달라니까 어렵게 어떻게 현금을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빼내가 주는 게 제일 어려워요. 돈은 버는 거는 벌었어. 그래. 뭐 한 몇천억 벌었으니 6천억 뭐 이상 벌었으니, 근데 빼가 줄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 8억 4천 줬는데 2억 4천은 유동규 씨도 나도 이재명이 위해 쓴다고 쓴 거지 뭐. 유동규 씨도 개인적으로 쓴 것도 있을 거고, 또 이게 이재명을 위해 자기도 이제 그때는 이재명이 장비니까 이재명의 척거이니까 또 자기도 쓰겠지, 조직 관리하고. 근데 이제 배달 사고라고 이재명 측에서는 보니까 이제 그 배신자로 보는 걸 거고. 근데 김용희도 저걸 게 6억이나 받았나? 우리한테는 이게 뭐 한 2, 3억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조직 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중에 배달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진상이는 10원 하나 배달 사고 낼 사람 아니라고 보더라고. 정진상이는 절대 얼마 받았으면 얼마 받았는데 내가 얼마 쓰고 얼마 상납하고 뭐 이랬겠지. 근데 김용희는 돈이 불투명하다 보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김용희는 아마 이제 이재명 측과 저는 뭐 끝났다 봅니다. 지금 끝났다 봐요. 현재는 이게 그 김용희에 대해서는 언급이나 오히려 이게 배신자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 이제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확실하게 이재명 편을 드는 거는 이제 정진상이 분신이니까 그건 뭐 같이 가야 되고, 어차피 방법이 없고요. 그는 모든 혐의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김만배는 인간적인 건 아닌데 자기 이익 때문에, 김만배는 이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냥 이재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라고. 그러면 자기는 이제 돈도 챙기고 직거라면 무죄 받으면 돈도 챙기고 뇌물이하고 직거라면 428억 돈도 챙기고, 또 이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도 받으면 곧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인섭이는 이미 77억부터 여러 가지 제가 챙겼으니까 뭐 그건 당연히 입을 다물고 있겠죠. 그래서는 제가 이걸 주목하는 거는요. 가장 주목하는 거는 이제 그 이화영인 거죠. 이화영은 이제 그 아예 그냥 김성태 장한테 그 이재명이는 뱀같이 간사한 자다. 아니 뱀이라고 해버리잖아. 이거 이재명이 듣고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말 듣고 인간으로 보겠습니까? 지금은 이해관계 일치하니까 있지만 뱀이라고 해버리는데 김성태 장이 그걸 거짓말할까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이게 이미 인간적으로 끝났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뭉쳐 있는 거죠. 이해관계로 뭉친 건 오래 못 갑니다. 이해관계만 틀어지면 반대로 되면 이게 입을 바로 엽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러면 이게 바로 입을 열어서 진실을 밝혀버려요. 이화영이는 1순위. 그 다음에 제가 김용의 입을 주목하는 겁니다. 김용희도 지금 이게 이제 뭐 인간적으로는 이재명처럼 끝났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더 큰 게 하나만 나오면 입을 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5년 8억 4천과 1억 9천인데 뭔가 이게 그 외에도 김용희한테 간 거는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워낙 챙겼으니 하나만 그 새로운 게 좀 넣으면 입을 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김용희 그 입은 이화영의 입보다는 또 훨씬 더 파괴력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오른팔 왼팔이고 이재명이도 이제 척근에 아예 소리 못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척근이라면 정지상과 김용 정도는 돼야죠. 이게 자기 한 말이 딱 녹음돼 있거든요. 그 말을 뒤집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용의 입을 열면 이재명에게 바로 간다. 이래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화영과 김용의 그 입을 가장 주목해 봐야 된다. 단기간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단독 취재한 김용과 이재명이 왜 멀어지는가 이걸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그 재판 상황이나 또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